여러분, 오늘 제가 화면에 숫자 하나를 아주 크게 적어 보겠습니다. 37, 3,580원. 이 숫자를 한 번에 읽으실 수 있나요? 373억 8,600만 원입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평생을 꼬박 일해도, 아니 대대손손 3대를 이어 일해도 손에 쥐기 힘든 천문학적인 액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숫자는 어느 대기업의 분기 영업이익이 아닙니다. 최근 서울에서 빌딩도 아니고 단지 집 한 채가 거래된 실제 가격이에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그 돈이면 당연히 압구정 현대아파트 펜트하우스겠지, 혹은 한남동 유엔빌리지의 대저택일 거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은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릴 거예요. 대한민국 부동산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이 집은 강남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서울 마포구에서 나왔거든요. 도대체 마포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 속에서도 대한민국 상위 0.01%의 자본은 마포의 낡은 주택으로 쏟아져 들어간 걸까요? 이건 단순한 부동산 거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부의 권력이 이동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하고도 정교한 신호예요.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여러분은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 지도와 자산가들이 어떤 시그널에 지갑을 여는지 그 비밀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자본의 흐름을 추적하는 경제전략가입니다. 오늘 우리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찍힌 경이로운 숫자들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려 해요. 2024년을 기점으로 서울의 100억 원 이상 주택 거래는 무려 70%가 폭증했습니다. 서민들은 고금리에 허덕이며 집값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데 왜 초고가 시장은 역대급 불장을 맞이한 걸까요? 이 영상 하나에 부동산 공부 10년치 내용을 모두 눌러 담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들이 왜 비싼지, 그리고 그 가치가 어떻게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힌트를 줄 수 있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해 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문제의 373억 주택 이야기부터 해보죠. 많은 분이 의아해하세요. 마포에 300억 넘는 집이 있다고? 거긴 아파트 단지 많은 동네 아니야? 맞아요. 보통 마포 하면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같은 대단지 아파트를 먼저 떠올리시죠. 하지만 이번에 거래된 주인공은 아파트가 아닙니다. 대지 면적이 상당한 단독주택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개념 정의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바로 건물 가치와 지표면 가치의 분리예요.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비유해 볼까요? 여러분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샀다고 해봅시다. 시간이 흘러 금반지 틀이 낡고 찌그러졌어요. 그렇다고 그 반지의 가치가 없어지나요? 아니죠. 알맹이인 다이아몬드 가치는 그대로거나 오히려 오릅니다. 부동산에서 건물은 반지 틀이고 땅은 다이아몬드예요. 373억을 지불한 매수자는 그 낡은 단독주택에서 살기 위해 그 돈을 쓴 게 아니에요. 그들이 산 건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용도지역의 확장성이라는 이름의 땅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강남이 아닌데 300억은 거품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건 지역의 이름값 문제가 아니에요. 마포구, 특히 합정, 상수, 홍대로 이어지는 라인은 과거 순수 주거지역에서 이제는 초고층 상업지로 탈바꿈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곳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산 땅에 나중에 15층짜리 법인 사옥을 지을 수 있다면, 혹은 전세계가 열광하는 하이엔드 팝업 스토어 빌딩을 세울 수 있다면 373억은 비싼 가격이 아니라 미래의 수천억 가치를 선점하는 전략적 매수 가격이 됩니다. 가상의 자산가 A씨가 있다고 합시다. 그는 철천억 원의 현금 동원력을 가진 법인 대표예요. 그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현금 가치가 녹아내리는 것을 방어해야 합니다. 이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마포 한강변 인근의 이 넓은 대지입니다. 현재는 낡은 주택들이 모여 있지만 이곳의 지구 단위 계획을 분석해 보니 향후 상업 용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는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평당 가격이 얼마인가? 주변 상권의 유동인구 흐름은 어떤가? 모든 조건이 통과되는 순간 그는 주저없이 373억을 던집니다. 이건 내 집 마련이 아니라 미래 랜드마크 부지 확보라는 비즈니스 결정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마포의 기록적인 거래는 시작에 불과해요.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부자들이 집착하던 담장, 높은 단독주택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는 전혀 다른 형태의 주거 공간으로 부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통계가 증명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서울에서 100억 원 이상의 거래된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총 39건이었어요. 2024년에 23건과 비교하면 1년 만에 약 70%가 폭증한 수치입니다. 반면 우리가 흔히 부자의 상징이라 부르던 단독주택 거래는 오히려 정체되거나 감소했어요.
도대체 왜일까요? 왜 그들은 평당 수억 원을 주며 수직으로 쌓인 콘크리트 성체, 즉 아파트로 모여드는 걸까요? 여기에는 현대 도시공학이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정교한 자산관리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과거 성북동이나 평창동의 대저택들은 거대한 담장을 쌓아 자신들만의 세계를 고립시켰어요. 하지만 현대의 자산가들은 고립을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철저히 필터링된 집단과의 연결을 원하죠. 이것이 바로 하이엔드 아파트의 본질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오해 중 하나가 아파트는 대지 지분이 적어서 투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입니다. 100억대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은 대지 지분을 사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제공되는 압축된 시간과 최고급 서비스 인프라를 사는 거거든요. 국내 굴지의 대기업 회장님 한 분은 평생을 종로구의 단독주택에서 사셨어요. 관리인만 3명이었고 보안업체에 매달 수백만 원을 썼죠. 그런데 작년 이 모든 걸 정리하고 한남동의 하이엔드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느 날 밤 폭우가 쏟아졌을 때 지하실에 물이 차는데 관리인은 퇴근했고 회장님이 직접 바가지를 들어야 했던 사건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하이엔드 아파트는 이런 주거 리스크를 완벽하게 제로로 만듭니다. 전등 하나가 나가도 컨시어지 팀이 5분 안에 방문하죠. 아침에는 호텔 셰프의 건강식이 배달되고 헬스장에는 국가대표 출신 트레이너들이 상주합니다. 부자들에게 가장 귀한 자산인 시간을 완벽하게 아껴주는 시스템. 이것이 아파트가 단독주택을 압도한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는 더 강력합니다. 바로 지정학적 보안과 수평적 네트워크입니다. 하이엔드 주거단지들은 3중, 4중의 보안 필터를 가지고 있어요. 외부인이 거주자와 접촉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커뮤니티라는 무형의 자산이 붙습니다. 100억대 주거단지에서 만나는 이웃은 국내 10대 기업 오너, 세계적인 아티스트, 수조 원대 펀드 매니저들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가볍게 건넨 인사가 수천억 규모의 비즈니스로 이어지는 곳이죠. 자산가들에게 이 네트워크의 가치는 집값 100억 원보다 훨씬 큽니다. 이제 집은 주거 서비스라는 소프트웨어와 건축 미학이 결합된 최고급 금융상품이 된 거예요. 하지만 이런 아파트 시장 내에서도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는 한남동이 독보적이었지만 2025년을 기점으로 압구정이 무서운 기세로 왕좌를 탈환하고 있거든요. 압구정동에서만 100억 원이 넘는 아파트 거래가 17건이 터졌습니다. 1년 전 단 2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8배가 넘는 성장이죠. 왜일까요? 압구정 현대아파트, 겉보기엔 40년 넘은 낡은 건물이지만 자산가들은 지금의 낡음이 아니라 미래의 완벽을 사고 있습니다. 압구정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거대한 재건축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곳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새 아파트가 되는 게 아니라 한강변의 스카이라인을 완전히 바꾸는 글로벌 랜드마크로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부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대체 불가능성입니다. 한남동은 산자락을 따라 지어져 평지가 부족하지만 압구정은 한강을 정면으로 조망할 수 있는 거대한 평지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입지에 수천 세대의 하이엔드 단지가 들어선 적은 없었습니다. 현재 압구정 현대를 150억 원에 매입한 투자자는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계산은 다릅니다. 재건축이 완료된 10년 뒤 한강 조망이 완벽한 펜트하우스의 가치는 얼마가 될까요? 전문가들은 500억 원 이상을 점칩니다. 지금의 150억 원은 미래의 500억 원을 선점하기 위한 티켓인 셈이죠. 자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자산가들의 시선은 용산과 성수동으로 확장되고 있어요. 용산의 핵심은 용산국가공원입니다. 뉴욕 맨해튼의 집값을 결정하는 게 센트럴파크 조망이듯 서울 한복판에 생기는 90만 평의 녹지는 대한민국 부동산의 공식을 바꿀 겁니다. 한강을 보면서 동시에 국립공원을 내 집 정원처럼 누릴 수 있는 땅, 그 희소성이 용산의 가치를 지탱합니다. 성수동은 또 결이 다릅니다. 이곳은 자본과 문화의 결합입니다. 영앤리치들이 이곳으로 모여들죠. 집 밖을 나오면 명품 팝업 스토어와 예술 전시가 즐비한 스트리트 라이프를 원하는 젊은 부자들에게 성수동은 대체 불가능한 선택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동산 디커플링이라는 차가운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2025년 서울의 100억 이상 거래가 폭증하는 동안 지방의 중저가 아파트들은 고금리에 시달리며 정체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부동산은 하나의 시장이 아닙니다. 100억 넘는 집을 사는 사람들은 대출이 거의 없어요. 금리가 올라도 집을 팔 이유가 없다는 뜻이죠. 오히려 인플레이션 시대에 현금 가치가 떨어지면 그들은 가장 확실한 금고인 서울 핵심지의 땅으로 도망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100억이 없어도 100억 자산가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 가격이 아닌 가치의 하한선을 보세요. 이 입지가 대한민국에 단 하나뿐이라면 위기 상황에서도 가치가 유지될 것인가를 묻는 겁니다. 둘째, 공간의 용도 파괴를 읽으세요. 주거지가 나중에 상업지나 사옥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셋째, 시간의 가치를 평가하세요. 내 삶의 동선을 단축해주는 직주 근접의 가치는 임대료보다 훨씬 큽니다. 오늘 우리는 3차 73억 주택이 던진 화두를 통해 대한민국 부의 대이동을 추적했습니다. 부동산 가치의 척도는 이제 거주를 넘어 독점적 자산화로 이동했습니다. 양극화는 심화될 것이며 자본은 더욱 날카롭게 핵심지로 결집할 겁니다. 여러분, 100억이라는 숫자에 압도되지 마세요. 그 숫자를 만든 원동력을 여러분의 전략에 이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통찰이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에 확실한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이 돈줄 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